제가 이번에 이거는 일단은 이걸로 이용할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 아니 그냥 USB를 꼽아야지 저게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레이저만 쓰려고. 네. 예. 예,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제 강연을 맡게 된 이제 시민보고요. 지금 현재 스위스 로잔 공대, 이제 저희는 이제 스위스에는 이제 스위스 연방공대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쥐리히에 스위스 이제 쥐리히 연방공대가 있고요. 그건 이제 독일어권이고, 이제 프랑스권에는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 페데랄 드 로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위스 이제 연방공대 이제 브로권 여기 있는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 페데랄 드 로잔이라고 이제 EPFL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렉처 플랜을 일단은 보여드리면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제가 할 렉처 플랜을 보면, 여기 이제 오늘이죠. 첫 번째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메리컬 메서드들이. 파이널 디퍼런스라든지 파이널 볼륨, 파이널 엘리멘트 등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파이널 엘리멘트에 일단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다뤄지는 이제 공간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3D, 지금 이제 컴퓨터가 이제 빨리 발달해 갖고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3D 위주로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3D에서 이제 어떠한 한국말로 이제 유한 요소라고 하죠. 파이널 엘리멘트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는지를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18일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갈러킨 메서드가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임 도메인일 경우에 매트릭스 스트럭처가 다이거널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갈러킨 메서드는 이게 이제 로컬 에너지 스테빌리티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구간에서 또는 영역에서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했을 때 그게 크게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 파이널 엘리멘트하고 큰 차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 잘 써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 도메인일 경우에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non-linear 비선형일 경우에도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이게 많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19일에는 이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인데, 이제 제가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미컨덕터라든지 또는 이제 광 케이블 이런 것들 이제 일단은 웨이브 가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웨이브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또는 에쿠스틱 웨이브 또는 엘라스토 다이나믹 웨이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가는 이제 일단한 미디엄이죠. 그걸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특히 이제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나노 사이언스에서요. 왜냐면 이제 특정한 우리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는 특히 아이겐 밸류 문제가 아주 관건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한때 이제 베를린에서 주제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세미컨덕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작했었는데요. 제 동료들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전자공학 파트에서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고 아직까지도 해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답티브 파이널 엘리멘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러 에스티메이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프리오리하게 우리가 진짜 클래시컬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오리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포스테리오리인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오리 애널리시스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에스티메이터를 찾았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이제 모든 메시들에 해당하는 솔루션 값들을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 안에 더 많은 메시를 갖게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이제 코스한 메시를 이제 두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레디스 베이시스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로 이제 두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 값들을 갖고 우리가 일단은 계산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오프라인 캘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된 후에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는 2주 동안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2시간 만에 풀 수가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 방법 또는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잠시 이제 마지막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스웰 방정식이라는 이제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스웰 이제 1830년, 1879년 에딘버러 대학에, 그러니까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 이제 맥스웰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전적인 문제는 이제 포아송 이퀘이션, 라플라스 이퀘이션, 또는 엘라스토 다이나믹, 나비에스톡스 이런 문제들이 주로 다뤄져 왔는데요. 이 막스웰 방정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많이 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분야가 최근에 이제 나노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이제 특히 군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안테나, 특히 예전에 이제 아쿠스틱을 주로 이제 썼는데 이런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주로 해결하는 이제 막스웰 방정식을 또 이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 나노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나노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이제 플루이드 인터럭션,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이제 자체 플루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컨덕터를 갖고 있어요. 그 컨덕터 안에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 플루이드와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와의 상호작용,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룰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막스웰 방정식은 이게 간단하게 해서 이제 5개, 일단은 제가 5개라고 적었는데요. 실제로 5개가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 7개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 로를 이제 보면요. 머티리얼은 이제 제가 이제 리니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리니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D 같은 경우가 D는 이제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다음에 B는 이제 매그네틱 인덕션이라고 부르고, E는 이제 엘렉트릭 필드를 얘기합니다. 또는 엘렉트릭 인텐시티를 얘기하고요. H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 또는 이제 매그네틱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컨덕터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 컨덕터의 값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이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텀이 있습니다. 이 J라는 것은 일단 엘렉트릭 필드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이제 요 상황을 보면은 모든 그 식들이, 세 개의 식들이 이제 리니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번 식을 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B하고 D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일단은 그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 일단 리얼 타임 문제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모드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푸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3번과 4번식을 보시면 이제 다이버전스 B는 이제 0고 다이버전스 D는 이제 로인데, 이게 이제 진공 상태일 경우에는 이제 로가 이제 0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방정식들을 보면 이제 다이버전스 프리가 돼요. 근데 이제 요 다이버전스 프리라는 것은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버전을 할 경우에는 쉽게 스테이빌리티를 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스테이빌리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은 메인 이퀘이션이고 3번과 4번은 이제 다이버전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단 동기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노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동기부여로 최근에 이제 그 나노 사이언스, 특히 이제 나노 머티리얼 쪽에서는 포토니컬 크리스탈이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메타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메타 머티리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 메디엄은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여기 특정한 그 구멍들이 있어요. 이 특정한 구멍에는 특정한 electricity constant가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zero라고 두고 했을 때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빛을 90도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은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의 솔루션을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세 번째 컴포넌트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죠. 그 경우에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90도로 밴딩하는 이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00%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케이블을 보면은 그 트랜스미션 그 효율이 30%도 안 돼요. 근데 이 메디엄에서는 그 트랜스미션을 거의 99%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라든지 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이제 잘 요구가 된다면은 양자 컴퓨터에도 바로 이게 응용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이제 트랜지스터죠. 기계적인 우리가 장치를 하는데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메디엄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측컨대 이제 20년 안에는 우리가 모니터의 두께가 종이 두께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메디엄은 바로 이제 포토니컬 크리스탈인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베를린에 2004년에서 2005년도 있을 때 저희가 이거 인피니온을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인피니온은 이제 지멘스의 자매 회사고요. 한때 이제 하이넥스가 독일에 잠깐 넘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여튼 그 나노라든지 전자공학 파트에서 아주 그 획기적인 중요한 문제로 이제 두각이 되고 있는 거죠. 쉽게 제가 이것을 일단은 제가 이 맨라이브로 제가 한번 이것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엄을 보면은 이제 특정한 이제 머티리얼 콘스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길을 만들어줘요. 특정한 길을 만들어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릭 컨스탄트가 정확하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이렉트 컨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0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무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 첫 번째 이쪽에서는 제가 소스를 여기다 뒀는데요. 소스의 위치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90도로 이제 밴딩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H 엘리멘트를 써서 이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일단 이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우리가 빛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충분한 의미부여를 저희한테 이제 주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아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응용수학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쪽 분야의 이제 선두주자가 빨리 됐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 엄청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많은 응용수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실험 장치를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너무 작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갖다 대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실험 값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나노 머티리얼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엔 90% 이상은 이 시뮬레이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노라는 것이 작지만은 실제로 이거 특정한 영역을 보면 계산하는데 한 달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스케일링이 있잖아요. 그거는 작지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계산 속도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에서 우리가 이제 배가 바닷속에서 이제 움직일 때 거기 계산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거의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풀고 스테이블하게 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동기부여를 해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판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한번 의사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제 이렇게 빈만 쓰면은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수학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이거를 이것만 좋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은 없나요? 이거를 저거를, 예. 예. 자, 첫 번째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제 마테리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중에 하나 이제 마테리얼로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그네틱 인덕션이 여기 이제 D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인덕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J는 이제 소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더 정확한 용어로 이제 엘렉트릭 커런트 덴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엡사일론. 엡사일론은 이제 엘렉트릭 퍼미티비티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이제 엘렉트릭 필드에 이제 비례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매그네틱 페어미애빌리티라고 하고 이것은 H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컨덕티비티 컨스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컨덕터라는 것은 이 시그마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메디엄에 전기가 흘렀을 때 거기에 이 전기가 또다시 소스 역할을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applied electric constant density. 그래서 제가 A는 이제 applied라고요. 실질적인 소스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엘렉트릭 필드 경우에는 엘렉트릭 필드가 또다시 소스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시그마를 이제 두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이퀘이션 넘버 1, 2.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우스 로로 이제 알려진 건데요. 저희 그들이 이제 캘큘러스 시간에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포뮬러를 우리가 배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우스 로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D,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니셜 네임입니다. 다이버전스 D는 이제 로다. 그러니까 로는 우리가 이제 엘렉트릭 차지 덴서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커런트 덴서티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차지 덴서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이버전스 매그네틱 인덕션 이거는 C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 상태일 경우에는 이제 차지 덴서티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번식, 5번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름을 메인 이퀘이션이라고 이퀘이션스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타임 디펜던트 파셜 우리가 디페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타임 도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주목할 사실은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이제 타임 데리베이트가 이제 퍼스트 오더입니다. 일단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엘렉트릭 필드나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 맥스웰 방정식을 하나의 엘렉트릭 필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거기에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식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식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 H equals 마이너스 J. 이것은 이제 여섯 번째 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인덕션에 해당하는 타임 데리베티브 플러스 그다음에 컬 E는 이제 0. 제가 이제 컬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용어는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 안 보이죠? 일단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은 이제 그레디엔트가 있고요. 그레디엔트에 해당하는 벡터 프로덕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일단 이것이 되겠죠.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총 이제 7개의 이제 방정식을 이제 펴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쓴 것 같이 이제 메인 이퀘이션인데 첫 번째 we consider 이퀘이션 6번을 자, 여기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이 이제 D하고 J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D가 이제 1번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J는 이제 3번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퀘이션 넘버 1번과 3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6번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6번식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in time 여기서 이제 D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제 epsilon은 이제 타임에 인디펜던트한 그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epsilon 그다음에 이제 electric field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컬 H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J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E 마이너스 J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8번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두 번째, 이제 7번 방정식이죠. for equation 7. 자, equation 7에는 이제 magnetic induction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이제 식이 이제 2번식인데요. 2번식을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second, 그러면 이제, time derivative, 여기에는 이제 permeability라는 이제 컨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meability mu, 그다음에 이제 h 플러스 컬 E equals 0. 이것을 이제 이퀘이션 넘버 9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이제 8번식과 9번식을 지금 이제 유도한 거죠. 자, 이제 8번식과 9번식을 보면 저는 일단은 엘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라이트 핸드 사이드 J는 일단은 소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보면은 이제 8번식과 9번식이 있는데 8번식에서 자, 이제 여기가 이 문제가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엘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 두 가지 필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엘렉트릭 필드로만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8번식과 9번식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또는 8번식과 9번식을 통합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그것을 이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셜 데리베이트를 이제 곱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epsilon d 스퀘어 E divided by dt 스퀘어 마이너스 컬 H. 그래서 컬은 타임의 그 인디펜던트한 그 아퍼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이 안에다가 아퍼레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equals 마이너스 시그마 DE divided by DT 마이너스 DJA divided by DT.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10번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식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이용했고요. 이제 9번식에서 저희가 permeability mu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 by mu로 곱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dH divide
by dt equals minus curl E.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11번 시가로 표현하고요. 자, 11번 식에서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 아퍼레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번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이제 이퀘이션 넘버 이제 12번을 쓸 텐데요. 12번. 12번이 이제 이 타임 데리베이트가 이제 세컨드 오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엡살론 d 스퀘어 e dt 스퀘어 마이너스 컬. 자, 컬이니까 이제 플러스 컬이죠. 플러스 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바이 뮤가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뮤로 이제 저희가 디바이드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바이 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뮤 마이너스 1 컬 E equals here. 그다음에 이제 요 식을 이 엘렉트릭 필드 이제 레프트 사이드에 옮기면 플러스 시그마 de divided by dt equals minus dja dt. 12번 식을 이제 제가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식을 쓸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엘렉트릭 필드만을 계산하려고 할 때 방정식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특히 3D 계산을 할 때는 많은 그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D 같은 경우는 이 엘렉트릭 필드가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HC도 역시 세 개의 컴포넌트가 갖고 있어요. 총 그러니까 뭐냐면 6개의 컨스탄트 솔루션,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10원씩을 사용한다면 엘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경우에 그 이제 베리어블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파이널 엘리멘트 도메인을 갈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레귤러티를 우리가 쉽게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포아송 이퀘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헬리먼스 이퀘이션 이런 경우에도 또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플루이드 다이나믹 쪽에서는 이제 타임 데리베이티브가 항상 퍼스트 오더인데 이 맥스웰 방정식은 세컨드 오더입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누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쉽게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웨이브 프로포게이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CFL 컨디션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CFL 코나드 프리드 락스 그 컨디션은 우리가 네세서리 컨디션이에요. 스테빌리티의 sufficient necessary 컨디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누메리컬하게 계산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ecessary한 컨디션을 많이 찾아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 도메인일 경우에는 이제 CFL 컨디션인데 CFL 컨디션은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산할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이셜 도메인에는 파이널 엘리멘트를 풀고 타임 도메인에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를 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메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제 타임에 대한 컴포넌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델타 T라고 하죠. 또는 타임 스텝이라고 표현하고요. 스페셜 도메인일 경우에는 이제 메시 사이즈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스페셜 도메인에 해당하는 메시 사이즈와 타임에 해당하는 타임 스텝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CFL 컨디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원씩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수요일에 DG 버전 할 때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식을 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번씩만을 갖고 이 문제가 왜 포스드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포스드 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솔루션은 존재하는데 솔루션이 유니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그 솔루션을 스테이블하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웰포스드하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2번 문제는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추가로 이제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 컨디션은 첫 번째 이게 세컨드 데리베티브 인 타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베리어블 x, 타임 베리어블이 이제 0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12 다시 1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타임 t equals 0, 그러니까 이니셜 타임에 해당하는 데리베이티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t equals 0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코사인 이제 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2-2번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주 복잡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일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도메인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주로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바운더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아우터 바운더리가 있겠고 이너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그 가정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이쪽 이너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립틱 경우에는 이제 디리힐렛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컨디션이, 자,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제가 이제 세컨드 파트인데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감마 1과 이제 감마 2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감마 1은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마 2. 이 감마 2는 이제 아우터 바운더리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엘립틱인 경우에 이제 디릴렛 컨디션이 있을 거고요. 노이만 컨디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믹스드된, 그러니까 디릴렛 투 노이만 그런 컨디션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또는 이제 로밍 컨디션이라고 하고 하는데, 또 이제 디릴렛 투 노이만은 이제 도메인 데컴포지션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업서빙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 감마 2를 우리가 모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누메리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데 우리는 아티피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 상하하는 이제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요. 첫 번째, perfect conducting condition. 그래서 이제 perfect conducting condition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impedance condition. 세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absorbing boundary condition인데,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실버 밀러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웨이브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실버 밀러, 이제 웨이브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모펠트 컨디션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실버 밀러 컨디션.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식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퍼펙트리 컨덕팅 컨디션은 노멀 벡터. 그러니까 이제 노멀 벡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또는 이제 그 이너 바운더리일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노멀 벡터인데 우리가 노멀 벡터로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하면 엘렉트릭 필드에 우리가 이제 노멀 벡터 이제 벡터 프로덕트 하는데,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탄젠셔널 다이렉션을 얘기하는 거죠. 2D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탄젠셔널 다이렉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일단은 0라고 가정을 한다. 이 이퀘이션 넘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컨디션은 뭐냐면 혼합이 된 겁니다. 이제 엘립틱일 경우에 이제 로빈 컨디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혼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노멀 컴포넌트와 매그네틱 필드와 벡터 프로덕트를 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상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탄젠셔널 컴포넌트. 자,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계산은 항상 탄젠셔널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엘렉트릭 필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노멀 컴포넌트와 이것 벡터 프로덕트 하면은 항상 그 탄젠셔널 플레인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투 컴포넌트만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지만 계산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매그네틱 필드와 이건데 결국에 탄젠셔널 컴포넌트는 이제 이 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람다와 이제 노멀 컴포넌트, 그다음 이제 일렉트릭 컴포넌트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컴포넌트를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임피던스 컨디션인데요. 이 임피던스 컨디션은 우리가 다른 말로 imperfect conducting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실버밀러 컨디션.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버밀러 컨디션은 리미트 R 그러니까 노멀 컴포넌트가 있고요. 커리 이것과 이제 이제 웨이브 스피드 이제 C 이제 라틴어로 이제 셀리러티 그걸 얘기하는데 벨로시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웨이브 벨로시티. 그러니까 웨이브 벨로시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엡실론과 뮤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엡실론과 뮤는 어떻게 가정하면요. 루트 엡실론 뮤는 C의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엡실론 타임스 뮤는 C의 마이너스 2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는 결국에 이제 엡실론과 뮤를 우리가 곱해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탄젠셔널 컴포넌트 해당하는 이제 타임 데리베티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로라고 놔두는데 여기서 R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R은 where 자, X는 우리가 3D 경우에 X1, X2, X3 컴포넌트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앱솔루트 필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R goes to infinite 그 경우에 이것은 이제 0 값을 갖는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이 식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유는 이게 유니폼리 우리가 R goes to infinite는 뭐냐 얘기하면은 유니폼리 컨버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이 있는데 일단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컨티뉴어스일 경우에는 R을 인파이나트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0으로 둔다. 그러면은 그 솔루션은 정확도가 높아진다. 자, 쉽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이제 외부와 프로파게이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종이 쳐요. 네? 종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탑에서 종이 치는데 그럼 우리가 한 중고등학생으로서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이 울리는데요. 아주 복잡하죠. 왜? 첫 번째, 리얼타임 문제고,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두냐. 바운더리 컨디션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압스티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티피셜 바운더리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둘레에 그러니까 조그맣게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대전시 전 그 영역을
컴퓨테이션 도메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복잡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컴퓨테이션 도메인이 넓어지면은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디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R을 좀 작게 하고 이 R이 너무 무한대 가지 말, 너무 커지지 말고 작게 하고 옵티멀하게 작게 하고 거기서 계산을 하라. 예? 그 계산할 때는 정확도도 높이면서 예?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영역은 아까 그러니까 세 번째 실버밀러 컨디션이 제 주제고요.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이제 예.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단은 제가 자, 이제 설명 쉽게, 아까 제가 이제 기획 정선에도 얘기했는데, 또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웨이브 스피드가 나왔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것을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웨이브 스캐터링이 언바운드 도메인이에요. 자, 일단 어떠한 우리가 이제 압스티컬이 있을 거고요. 특정한 메디엄이 있고요. 소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스턴트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UI 일단 언바운디드 도메인이다. 2D일 경우 있고 3D일 경우일 수도 있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면은 웨브가 이제 오면 웨브가 이제 스캐터링이 된다. 이제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니셜 여기서 이제 인서던트 컨디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스캐터드 솔루션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 물체를 모른다. 또는 이 물체가 있는 구간을 모른다. 영역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영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를 구정을 시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서 여기 알겠지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티피셜하게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죠. 특정한 영역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3D일 경우 이제 스피어 또는 2D일 경우 이제 서클을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 레드 서클 또는 레드 스피어 서피스에 이제 우리가 주고 계산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종합해서 보면 아티피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은 오메가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아티피셜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했는데 고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non reflecting boundary condition 이런 것들은 표현하는데 쉽게 이제 보면은 마이다 1979년 앵키스트 마이다 예. 이제 앵키스트 마이다 지금 쿠랑 연구소에 있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제 지도교수가 이제 안드류 마이다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포닥으로 계셨고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누메리컬하게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리스 터켈. 터켈은 아직도 좀 살아계시고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테크니온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다음에 이제 히그돈, 베렌주. 그 다음에 학스트롬 하리아란, 1998년. 학스트롬은 이제 제 이제 세컨드 슈퍼바이저고요. 독터 세이스에. 그 다음에 지벌리 네타, 학스트롬 로버튼. 그럴 때는 이제 제 슈퍼바이저입니다. 제 같이 이제 제 지도교수하고 2009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다른 특정 우리가 디스크리테이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포인트가 있겠죠. 또는 메시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점과 이 여기 포인트와 이 다른 포인트가 항상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로컬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그 데이터 포인트가 종합적으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글로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은 거는 non-local 바운더리 컨디션이고요. 이제 non-local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지볼리 켈러가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조셉 켈러, 허버트 켈러이신데 허버트 켈러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조셉 켈러는 이제 지금 살아계십니다. 조셉 켈러는 이제 쿠랑의 제자입니다. 쿠랑. 지금 쿠랑의 제자고요. 제 지도교수의 이제 지도교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non-local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드신 이 방정식, 이 컨디션들은 대부분 이제 군사에 활용이 됐습니다. 군사에. 군사 안테나, 여러분 보시죠? 안테나라든지 계산하려면 이제 안테나가 있어요. 아니면 스텔스 전폭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쓴 겁니다. non-local 바운더리 컨디션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는 어디에다 쓰냐면 이거 막스웰 방정식에다 활용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잠깐 이제 무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웨이브가 있는데 자, 웨이브가 이제 프로페게이션을 합니다. 이제 익젝트 솔루션을 제가 주고 계산했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웨이브가 프로페게이션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레플렉팅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컴퓨터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보시지만은 자, 보시죠. 솔루션들이 레플렉션 됐어요. 이거는 피지컬 솔루션이 아니라 누메리컬 레플렉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생긴 이유는 아까 이게 말씀드린 언바운디드 도메인에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제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든 간에 누메리컬 레플렉션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작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이제 제가 보고 이제 휴식을 취할 텐데요. 이 다음은 이제 스캐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멀티플 스캐터링이죠. 이 지구상에는 압스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죠? 압스컬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싱글 스캐터링이라고 하지 않고 멀티플 스캐터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가 프로페게이션 이제 되는데 이제 프로페게이션 된 웨이브가 특정한 압스컬에 레플렉션 돼서 튕겨 나가는 거죠. 그거는 그 앰플리튜드를 표현한 겁니다. 앰플리튜드 값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멀티플 스캐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또 문제가 돼요. 이 바운더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거든요. 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어일 경우에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한쪽 요것만 풀면은 스피리컬 시메트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메트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도메인 값도 이거에 의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메트리한 것만 이제 푼 겁니다. 자, 이렇고요. 자, 여기서도 본 것 같이 멀티플 스캐터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막스웰 방정식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스테이블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보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피지컬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피지컬하지 않다. 피지컬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실험 장치를 써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 장치를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한 값이 안 나와요. 실제 실험실에서도. 왜냐하면 외부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지컬 실험을 하지만 그 피지컬 실험 완전한 피지컬 실험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피지컬 실험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메리컬 레플렉션이라든지 또는 애큐러시를 높일 경우에는 피지컬 솔루션보다 우리가 더 좋은 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고요. 일단 10분 휴식을 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